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퀴즈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저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사람이라고요. 네,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가 휴가입니다. 네, 표정 관리 못해 죄송하고요. 자, 두 번째 문제.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가서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은 레포츠는 제 생각에 번지 점프 아닐까요? 그걸 굳이 안 해도 지지율이 휴! 네네. 그리고 서바이벌 게임도 절대 안 할 겁니다. 내부 총질 트라우마 때문에요. 네. 7월 29일 금요일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요 얘기 해볼게요. 그런가 하면요. 야, 이번에는 꼬리가 길어도 너무 길었던 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네, 뻔뻔하고 황당한데 꼬리까지 길어도 너무 길었던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노란 옷 입은 여성 저기 동그라미 안에 좌측에 보이시죠? 네. 귀금속 가게인데요. 들어왔어요. 다른 손님들처럼 진열된 팔찌를 쳐다보고 만져보더니 갑자기 가방으로 손이 향하는데 저 손 안에 팔찌가 있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번쩍번쩍하네요. 네. 맞습니다. 주인이 사람이 집에 손님이 많아서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가방으로 물건을 감춰서 훔쳐간 겁니다. 야, 아니 우리 그 영화 대사가 있잖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손은 눈보다 빠르다.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대박 사건입니다. 진짜 저 장면. 예, 그런 네. 영화 대사가 있는데 네. 정말 굉장히 놀라운 광경인데 네. 이게 지난 19일 오후 4시쯤에 서울 종로구의 귀금속 가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종로구의 귀금속 가게면은 손님들이 많거든요. 아하. 바글바글한데 거기서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대담한 사람인 것 같고 네. 뭐 자기의 손을 믿었는지. 네. 근데 아까 소개하실 때 꼬리가 길어도 너무 길었다고 소개하셨는데 네. 바로 꼬리가 길었던 부분이 뭐냐면 전날 일단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절도에. 네. 성공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또 갔다는 거예요. 저기에 귀금속 매장을 또 갔어요? 동일한 곳에. 매장을? 그래서 아마 또 절도를 하려고 했는지 네. 또 갔는데 주인이 그 똑같은 옷차림의 여성을 보고 바로 알아보고 이제 잡았다고 합니다. 하하, 아니 이건 뭐 근자감이에요? 범행 한번 성공하니까 또 한번 가서 해보겠다? 정말로 다음날 또 찾아온 모습 보고 저 귀금속 주인분께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하고 좀 복합적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날 이제 범인이 훔쳐간 거를 CCTV 통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오기만을 기다렸죠. 근데 그 다음날 막 걸어온 거예요. 지켜봤더니 이제 이 여자도 눈치를 챘는지 물건은 이제 훔치지는 못하고 나오는 걸 가지고 보고 내가 잡았죠. 확인할 게 있다고 사무실 가서 얘기 좀 하자 그랬더니 순순히 오더라고요. 이제 그 가방을 좀 펼쳐 보여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제 안 열어 보이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112 신고 딱 했더니 그럼 열어주겠다 그래서 열은 거예요 가방을. 그래서 이제 우리 제품은 그때 목걸이 1개, 팔찌 3개를 우리 거 수거했어요. 그때 막바로는 수거했는데 자기가 인정하더라고. 우리한테 가져온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경찰이 오니까 그제서야 시인을 했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어도 화가 나는데 뭐 또 다른 게 있다면서요, 전혜연 평론가님. 예, 한 단어로 딱 요약이 됩니다. 상습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허. 지금 우리가 장면 봤던 게 지난 19일 날 팔찌 훔치던 장면이었는데 네. 바로 전날에도 이곳에 왔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나오는 모습이에요. 귀금속 가게를 찾아온 이 여성 물건을 구경하는 중에 주인이 잠깐 뒤를 돌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머. 또 가방으로 물건을 훔쳐 세상에. 넣었습니다. 이렇게요, 이번 달에만 수차례 이곳을 방문해서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했던 건데요. 네. 이 여성 모습을 보고 수상하게 여긴 주인이 이렇게 신고도 하고 이렇게 대처를 해서 잡히긴 했는데 네. 정말 황당한 일이고 황당한 모습입니다.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코앞에서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피해 금액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좀 초범은 아니고 말투가 경험이 많았던 처음에 가져간 날이 11일 날 가져갔고 우리가 이제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거의 한 1,500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그다음에 18일 날이 또 그 정도 되고, 그다음에 19일 날은 거기서 이제 한 500정도를 회수했으니까 또 한 1000 정도 되고. 이수정 교수님, 네. 잡혔기에 망정이지 안 잡혔으면 지금 전국 어디선가 이 짓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거 뭐 대담한 거예요? 지금 같은 매장에 여러 번 들락날락해요.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글쎄, 뭐 안 잡힐 거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매장에 계속 가서 그 전날도 검거가 안 됐으니까, 발각이 안 됐으니까 어허. 그 다음 날도 가서 또 이제 절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 분이 이게 이제 이 분도 아니잖아요, 뭐. 네, 뭐 상습범이라고 하는데 네. 상당 부분 지금 이 죄질이 좋지가 않아요. 아하.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보통 한 번 절도를 하면 그 작물을 넘기고 금전으로 환원을 시키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냥 무작정 저렇게 훔치기만 하는데 몰두를 해가지고 네. 지금 저렇게 하는 목적이 대체 뭔지를 좀 더 심층적으로 좀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이 매장에서만 훔친 게 여러 차례예요. 그런데 경찰이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 같아요.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 뭐 이 여성은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저 빠른 손을 저 매장에서만 썼을까요? 이런 일들이 발각이 되면 분명히 여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경찰에서도 이 지금 확보된 이 사실 외에 추가로 또 유사한 피해를 입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는데, 뭐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여성 같은 경우 이 범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지켜본다면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도 경찰이 이제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여성이 고가의 귀금속을 수집만 하려고 훔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가봤으면 만약에 수집이 목적이라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없다면 어디에 갖다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른바 장물아비가 있을 거예요. 즉 훔친 걸 알면서도 돈으로 바꿔준 그 한패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경찰이 그 일당까지 잡아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울릉도에서 포항으로 돌아와서 배편을 타고요. 그런데 그 배편에서 그냥 걸어내린 게 아니라 SUV를 타고 007 작전처럼 빠져나갔던 이준석 대표, 어디로 갔을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경주로 갔습니다. 아하. 경주 시내에 두부 요리집이 있는데 거기로 가서 국민의힘 청년 당원들하고 그 밖에 지지자들 한 30여 명하고 순두부 회식을 했다고 합니다. 아, 저 장면인가요? 네, 저 장면인데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 TK 지역은 당원이 많은 곳이다. 네. 이 지역에서 당협 소속은 돼 있지 않지만 당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그런 당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사전에 알리진 않지만 지금 전국 어디를 갔는지는 사후에, 그러니까 방문 이후에는 꼭 SNS를 올려서 어디 갔는지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울릉도에서도 그 섬을 언급했는데 여기 경주 가서도 전혜연 평론가님 뭔가 그 섬을 언급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 그 섬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지역의 당원들이 오히려 가장 개혁적이다, 당 걱정하고 있다라고 올렸는데 그 섬은 어디일까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섬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준석 대표에게 쓰라린 기억과 희망을 동시에 줬던 건 바로 여의도, 특히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 국민의힘의 윤핵관을 비롯한 주류, 새로운 주류와 지도부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앞서 울릉도에서도 그 섬 얘기하면서 양두구역이라고 그랬거든요. 아하. 양두구라는 표현을 이제 풀어서 쓴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계속 현재의 어떤 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저격을 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 또 영화에 나오는 표현이 싹 빌렸네요. 뭔데요? 메이더 보수는 한국어로 한자입니다. 메이더 보스 be with you 해서 보수가 그대와 함께 하기를인데, 이 표현은 그 유명한 영화 스타워즈에 나왔던 내용이죠. May the force be with you를 그대로 차용해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가고 있는 지역을 이게 무슨 순차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거의 뭐 지그재그 가깝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심경으로 무슨
전국 뭐 도보술래 그런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심경으로 지금 전국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굉장히 마음이 복잡할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 징계 전에 이제 그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 당내에서 갈등이 많이 있었죠. 당내 갈등이 있는 과정에서도 이준석 대표 계속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뜻은 다를 것이다. 근데 사실상 이번에 대통령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문자 메시지를 이준석 대표도 직접 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소위 전면전을 택하자니 그거는 또 보수 분열을 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또 심정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많을 거고 네. 또 가만히 있자니 억울하고 부글부글 할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역을 돌면서 당원들을 만나면서 소위 속칭 자기 편을 좀 많이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인 것 같고 아직 전면전을 하겠다는 생각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처음에 지역 순회를 하면서 별반 목소리를 많이 내지 않았던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이제 소위 친윤 그룹의 멤버들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준석 대표가 어디까지 갈지 네. 그거는 앞으로 또 이제 예고가 되어 있는 당 지도부 개편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비대위 체제로 가고 뭐 조기 전당대회 한 해 만에 이런 얘기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본인의 목소리를 더 많이 내는 방향으로 지금 많은 생각을 정리하는 그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주에서 다음에 어디로 갈지 무슨 기자들이 톨게이트에 진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디로 갈까?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의 마음은 뭐 복잡할 거 지금 들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지지자들하고 만나면서도 또 다른 쪽으로는 지금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님. 맞습니다. 이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유출됐던 바로 다음 날에 다들 아시다시피 이준석 대표가 SNS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양두구역, 그러니까 겉은 번듯한데 속은 변변치 않다는 이 사자성어를 활용해서 그 섬, 그러니까 여의도에서는 앞뒤가 다른 사람들이 산다라는 내용의 저 글을 올렸어요.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글인데요. 뭐 앞에서는 양머리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 그러니까 이 정권과 결탁해서 사사로운 이익을 꾀하는 무리들한테 개고기 받아서 판다,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을 저격하는 글이었는데 이 글을 보고 윤핵관으로 알려진 이철규 의원이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요? 양두구육이라니 지구를 떠나겠다는 사람이 아직도 혹세무민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니까 앙천대소할 일이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네. 앙천대소라는 것은 하늘을 보면서 크게 웃는다는 뜻인데요. 네. 저거를 자기 페이스북 기존 글과 다르게 붉은색 배경에 저렇게 굵은 볼드 글씨체로 굉장히 특별하게 강조를 해서 올렸어요, 또. 그런데 지구를 떠나겠다는 사람이 바로 이준석 대표를 얘기하는 게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기 전에 이 지난해 3월 정도에 유튜브에 출연해서 네. 윤석열 그때 당시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거는 이준석 대표를 저격하는 글인 거죠. 네. 요즘요, 시청자분들이 때 아니게 사전 펴놓고 방송 보게 생겼어요. 무슨 사자성어 배틀입니까? 양두구유 가니까 앙소대천 짠짠짜자자 혹세무민 짠짜잔, 이게 뭡니까? 그러나 지구를 떠나겠다, 지금 이걸 갖고 지금 또 꼬집은 거예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나한테 너 이러다가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지구를 떠야지. 지난해 3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해 3월 6일이니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한 석 달쯤 전이에요. 6월 29일 날쯤 입당한 거 제 기억에 맞다면, 국민의힘에 입당하니까 입당 3개월 전에는 아이 뭐 입당하겠어? 입당하면 그 말도 안 돼. 내가 지구 떠야지. 지구 떠나야지. 이렇게 냉소적으로 얘기하는 게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나 이른바 윤핵관을 비롯한 친윤 그룹한테는 아주 사무친 보복, 분노, 그런 걸로 남아있었는지 모르겠지만 SNS에 글을 남길 때 지구 떠나겠다는 당신이 왜 남아있어? 이렇게 지금 공세를 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윤핵관 중에 권성동, 장제원 등등등 뭐 친윤계 의원들 이름은 들어봤지만 이철규라는 이름은 내가 진짜 처음 들어보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네. 안 그래도 이준석 대표도 그 부분을 찝어서 약간 조롱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 그분이 덜 유명해서 조급하신 것 같다. 본인이 지금 이름을 알리려고 노이즈를 일으키는 거 아니냐라고 약간 조롱하는 듯이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오늘 국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대통령을 잘못 보좌해온 사람 그런 사람 하나를 더 알게 될 것 같다. 그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네. 라는 식으로 야유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이준석 대표의 글에 대해서는 평가할 가치도 없다. 그런 사람하고 말을 섞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적한 것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자당 의원하고 대표가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조롱 배틀을 하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사실 요즘 언론들 얘기를 들으면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여러분도 그런 느낌 받으시겠지만 이준석 대표를 이른바 총대를 메고 저격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 이철규 의원이에요. 다른 의원들은 별로 SNS 등에서 별로 언급 안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공격하니까 평가할 가치가 없다고 해놓고도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잡아서 그 시정자표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국회의원을. 여의도에 뭐라고 했죠? 정상배들이 득실거린다 했나요? 그 이준석 같은 아리들한테 정상배 소리 들을 만큼 허접하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어제 이준석 대표가 의원님을 향해서 대통령을 잘못 보좌해왔던 사람의 이름 하나를 더 잘 알게 될 것 같다. 그간 고생하셨는데 덜 유명해서 조급하신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고요. 그것은 그분의 입장일 뿐이고요. 저는 그 어떤 사람들처럼 관종도 아닙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자리지 자기가 연예인처럼 나서가지고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때 자당의 대표였던 사람한테 소속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수정 교수님 일단 아류, 이준석 같은 아류, 대표란 말도 안 붙여요. 이준석 같은 아류, 관종, 연예인, 인기 영합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참 유감입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게 뭐 아까 이철규 의원님 말씀 잘하시더라고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이 사람들이 리더가 맞는가? 정말 국민을 올바로 된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맞는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좀 요번 참에 굉장히 회의가 든다. 아,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고요. 네. 지금 일단은 징계를 받으신 분이라면 네. 예, 좀 지금 또 소송도 아마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님 말씀대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이 계실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또 여전히 뭐 지금 당대표 자리를 놓은 건 아니잖아요. 네. 징계가 6개월 된다고 당대표를 자동적으로 이제 다 해임을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러면 같은 당에 있는 의원이 이렇게까지 공격을 해야 되는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그 공격을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인격 모독식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 참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철규 의원이 내뱉은 정도의 발언 수위는 아니지만 당내 삼선 중진 조혜진 의원도 뭔가 의견을 냈다면서요, 백성원 변호사님. 일단 뭐 이철규 의원하고는 결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은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투닥투닥 하는 거라면 조혜진 의원은 약간 이준석 대표를 아끼는 마음이 좀 안에 느껴지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이제 지금 계속 이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고
또 공격적인 내용들의 얘기가 나오는 건 지금 현재 조혜진 의원 입장에서는 별로 썩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지금은 좀 더 성숙해지고 본인이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이제 그 공격적으로 지금 그 모든 사안들을 대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성숙하게 변모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정치적 미래가 좋기 어렵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치적 피터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뭐 인플루언서나 정치 테이너는 될지 몰라도 진정한 정치인이 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좀 자중하고 변모할 필요가 있다라는 애정 섞인 그런 조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치권이요, 뭐 말의 성찬, 뭐 말의 예술 그런 게 쏟아지는 영역이라고 합니다만, 뭐 나쁜 뜻은 아니고 이제 일단 제가 나온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정치적 피터팬 더 다듬지 않으면 이준석 대표 앞으로 정치적 피터팬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런 지금 경고까지 했어요. 조혜진 의원. 물론 애정 어린 말일 수도 있어요. 제가 속내까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지적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게 뭐 사실 뭐 친윤까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저기 다 막 모두 까기를 하고 있는 분 중에 하나예요. 전여옥 전 의원이 이준석 대표랑 또 뭔가 좀 일가를 했다면서요. 뭡니까, 전현 평론가님? 예, 전혁 전 의원 최근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준석이야말로 원조 양두구육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썼던 용어를 그대로 써서 지금 이준석 대표를 비판을 하고 무슨 있는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2011년 생방송에 같이 출연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른바 박근혜 퀴즈로 굉장히 주목을 받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당시에는 또 이제 그 전혁 의원이 박근혜 대선 출마 반대 의사 이런 걸 또 표시한 적이 각을 많이 있었잖아요. 세웠죠, 그때. 예, 예.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혁 의원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당시 박근혜 퀴즈였던 이준석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이렇게 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배신자죠. 예, 면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앞뒤가 다른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앞에서는 배신자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방송이 끝났는데 이제 이준석 당시 이 정치인이 막 와가지고 다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의원님 반갑습니다. 밥 한번 사주세요. 라고 해서 왕소름이 돋았다. 이렇게 전혁 전 의원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뭐 좀 직설을 날렸는데 네. 이준석 그대 인생에서 양두경 아닌 적 있었는지 이야기 좀 해보시지. 진짜 고개 끄덕일 일만 하면 내 밥 한 끼 사주겠다. 이런 또 말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2011년이니까 한 11년 전 이 에피소드가 소환이 되는 지금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전여옥 전 의원 얘기로는 양두구역의 진정한 면모는 이준석 대표가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 인물이 전격적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누굴까요? 궁금하시죠?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5월에 출범한 이후에 국민들께서 저희에게 많은 기대와 또 희망으로 잘 해보라는 그런 바람을 심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80여일이 되도록 속 시원한 모습으로 국민들께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끊어내야 할 것을 제때 끊어내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정에 또 말씀 주시는 많은 국민들과 지지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많이 감사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시청자분들 중에는 배현진 최고위원의 사퇴 발표를 보면서 아니 왜? 지금 왜? 이러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좀 갑작스럽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당 내에서는 배 최고위원이 사퇴할 거라는 얘기가 어젯밤부터 나왔었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 권성동 대행의 연이은 실책 같은 상황들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안팎에서 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자는 그런 요구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보면은 이 당 대표가 거리 상태가 되거나 최고위가 기능이 상실한 상태가 되면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요? 물론 이 기능 상실이 과연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해석의 여지와 좀 갑론을박의 상황이 그래요? 있기는 한데 어쨌든 배 최고위원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권성동 대행 체제를 흔들기 위해서 사퇴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오늘 사퇴를 했다는 겁니다. 네. 네, 다른 최고위원들과 사퇴 문제를 같이 의논했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갑자기 결정한 것은 아니고 오랫동안 이준석 대표의 공백 사퇴, 그러니까 거리가 생길 때부터 고민을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민의 순간이 길어진 탓에 결단의 시점이 많이 늦은 것 같아서 송구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갑자기 결정한 건 아니래요. 즉흥적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민의 시점이 언제인가도 또 궁금하긴 하는데 근데 백성문 변호사 앞서 배현진 최고위원의 사퇴의 변 중에 이게 있어요. 제때 끊어내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된다고 생각한다. 이거 누구 겨냥한 겁니까? 이건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권성동 직무대행을 겨냥했다고밖에 볼 수 없죠. 과거 뭐 이준석 대표도 악연이 좀 있었습니다만, 근데 배현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 이준석 대표 물러나고 나서도 사실상 이게 비대위로 전환돼서 조기 전당대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의 연장선상으로 이제 여기서 더 혼란이 초래되면 안 되니까 일단 최고위원인 본인이 이제 여기서 사퇴를 하면 네. 최고위원 9명 중에 지금 김지원 최고위원 없고 그다음에 배현진 최고위원 지금 사퇴하고 그럼 7명 남았죠. 근데 의결 정족수라는 게 과반이 이제 출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최고위에서 아무것도 의결을 못할 정도가 되면 그게 최고위의 기능 상실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남은 최고위원 중에 3명이 추가로 사퇴한다면 이론적으로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권성동 지금 직무대행 원내대표는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사퇴하는 최고위원들이 더 나온다면 일단 최고위가 기능을 못하고 기능을 못하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지도부 구성 좀 다시 보여주세요. 보면 당의 지도부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 선출이 된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있고 위에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은 당연직 최고위원이 돼 있기 때문에 저렇게 9명이에요. 보세요. 근데 지금 기존에 사퇴한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있고 지금 여기서 아직 결론을 못 냈어요. 비대위 전환할지는. 근데 비대위 체제의 전환이 되면 전혜연 평론가님, 일단은 지금 오늘까지의 모양새는 권성동 직무대행이 지금 계속 사고를 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거지만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되면은 6개월 뒤에 이준석 대표가 아예 대표 복귀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혹시? 거의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걸 좀 잔인한 표현을 쓰자면 이준석 투명인간 작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지금 정치적으로 윤핵관 한 그룹 그리고 이준석 대표 한 그룹 이런 구도를 만들면서 이게 의도치는 않았겠지만 정치적으로 약간 서로 배틀하는 듯한 모습이 어쨌든 정적으로 계속 부각이 돼가 있고 역설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지금 그런 상황 때문에 계속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고 이게 조기 전당대회로 되면 어떻게 되냐? 국민들 특히 당원들의 감심은 차기 지도부 구성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럼 사실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효용성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의문을 갖고 이제 피곤하니까 다음 지도부를 꾸려서 잘해봐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배현진 최고위원이 오늘 입장 밝히면서 국민들한테 조금 더 진솔하게 사과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여당 내의 어떤 자중질환이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할 때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모습도 많이 노출이 됐었고 본인도 현재까지의 지도부로서 어떤 이런 상황에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그래도 국민들에게 더 사과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비대위, 조기 전당대회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이준석 대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예상됩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윤리위에서 징계할 때 뭐 법적 대응할 것이다 그랬는데 조용히 있었죠.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뭐 재심 청구도 안 했고요. 그리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에요. 법원에서 당내 관련된 징계 여부의 뭐 적절성 부분을 판단을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그건 안 했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비대위에서 조기 전대로 간다면 사실상 본인 대표 박탈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오히려 법원으로 갖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또 그래서 지금 이게
어쨌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당 내용을 어떻게든 조기에 수습해서 변화를 주려고 하지만 여기에 이준석 대표가 이런 방식으로 개입을 또 이제 한다는 전제하에는 이게 지금 제대로 비대위나 조기 전당대회가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아하. 그래서 지금 그냥 무작정 사퇴하고 비대위 전환하자가 아니라 이런 예상 시나리오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분란을 정확하게 종식시킬 수 있는지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해야지 이게 그냥 진행하다가 예상치 못한 또 이준석 암초를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소위 이준석 대표를 배제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가 해석의 예술이라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럼 보세요. 배현진 최고위원의 오늘 갑작스런 최고위원직 사퇴는 이른바 양수 겸장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앞서 말씀드렸죠. 권성동 직무대행에 대한 공개 경고이자 이준석 대표의 대표 복귀 원천 차단. 그런데 공교롭게요. 며칠 전에 이준석 대표 SNS에 뭔가 누군가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올라왔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이준석 대표가 이제 글을 올렸는데 정치인들의 일반적인 이중적인 행태를 지적하는 것 같은 내용이었었는데 오늘 얘기가 많이 나왔던 그 양두구역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섬에서는, 그러니까 그 섬이 여의도인데 카메라가 사라지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윽박지르고 카메라가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네. 근데 여기서 반달 눈웃음 이 부분이 정치인의 일반적인 행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저 반달 눈웃음이 바로 배현진 최고위원의 그 트레이드 마크, 그 이미지 아니냐.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배현진 최고위원을 염두에 두고 저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건데 지난번에 그 당 공개 최고위원 회의 때 그때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한테 악수를 청했었잖아요. 아하. 웃으면서. 네. 그때 요거. 이준석 아하, 대표가 네네. 딱 손을 밀쳤었죠. 치워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밀쳤었고 그리고 나서 배현진 최고위원이 나중에 이준석 대표를 찰싹 때려서 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장난하냐 뭐 그랬었는데 네네. 저 일이 있고 나서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배 최고위원이 한편으로는 프레임 씌우기, 타박하기 이런 거라면서 또 한편으로는 웃는 얼굴로 다가온다. 저는 앞뒤가 다른 사람을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반달 눈웃음 이 대목하고 배현진 최고위원이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또 근데 저때 저 장면을 두고 뭐 국민의힘 당원 뭐 내부 게시판도 그렇고 네티즌 분들도 평가가 안 좋았어요. 뭐 사랑 싸움이냐 뭐 등등등 이게 장난이냐 지도부 이게 등등등. 자, 그런데 오늘 배현진 최고위원의 갑작스런 사퇴에 대해서 권성동 직무대행은 어떤 입장일까요? 어떤 생각일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전례는 최고위원들이 총사퇴를 한 후에 비대위가 구성이 됐고 그냥 뭐 일부가 사퇴한 상태에서 비대위가 구성된 전례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당원 당규상으로는 기조국에 좀 더 유권 해석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기조국에서 해석을 요청하신 상황인가요, 대표님? 아니 아직 뭐 그런 거. 이게 저 표정과 말투 가지고는 이수정 교수님 과연 지금 비대위 체제를 가는 걸 내심 바라는 건지 아니면 부정적인지를 좀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상태라고 좀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상당히 이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아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은 이제 뭐 배현진 위원의 그 어떤 지금 사태는 사실 모두에게 사실 놀라움을 준 것은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러면 지금 이제 입장이 놀라운 걸 놀랍다고 할 수 없는 입장이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네네. 결국에는 지금 이제 비대위가 구성되는 데 있어서 동의하기가 현재로서는 어려운 입장이 아니겠느냐. 네. 현재 이제 이 최고위원들을 데리고 지금 어떻게든 난국을 타개를 한번 해보시겠노라고 그렇게 내심 결심을 하신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뭐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권성동 직무대행 모습 보인 김에 지금 권성동 직무대행이 글쎄요, 이번 문자 사적인 내용 문자 파동 이후 좌불안석일까요? 사면 초갈까요? 가시방석일까요? 궁금하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혹시 기억나세요? 어제 정조대왕함 진수식 때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만나는 자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대행한테 어떤 말을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전혜연 평론가님. 예, 26일 날 문자가 공개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틀 후인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함께 참석한 행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정조대왕항 진수식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같이 이동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요? 80분 정도 됐는데 윤 대통령이 이제 권성동 직무대행을 배정해서 같이 있던 일부 인사들을 본인의 자리로 이렇게 불렀어요.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왜 그런 걸 국회 본회의장에서 봐가지고 이 사태를 만들어요?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참석자들이 말한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진 것을 보면 시종일관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라고 하는데 네.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권성동 직무대행에게 이틀인가 며칠인가 고생했다. 어머. 이 말은 상당히 좀 뭔가 위로하고 이렇게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권성동 직무대행은 가벼운 목례로 반응을 했고 다른 참석자들이 고생 좀 더 해야 돼요 이렇게 했더니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 이렇게 이건 농담을 하는 자리였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네. 어쨌든 지금 참석자들이 전한 분위기 보면 권대행을 향해서 뭐 당대표 직무대행도 하고 원내대행도 하고 있으니까 노고도 격려하고 당정이 하나로 뭉쳐서 잘해가야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 자리에서 그럼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언급이 있었냐? 전혀 없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절한 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 별도의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수정 교수님. 네. 아닐 거야라고 혹시라도 지금도 외치고 있을 이준석 대표에게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일 것 같아요. 왜? 이 언론 보도를 봤을 거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도. 그 전용기 타고 갔고 그 자리에서 왜 그러니까 부주의하게 그 본회의장에서 열어봤어요 한 것도 아니고 며칠간 좀 고생했겠어요. 호호. 힘을 실어줬다? 그러면 이제는 윤핵관과 친윤과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은 같구나라고 확신을 하게 만드는 대목 같습니다.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그 정계라는 게 누구도 절대 아군도 없고 절대 적군도 없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과연 심정이 똑같은 심정일까 하는 데서 전 약간 의문이 있고요. 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지금 권성동 의원을 이제 대표를 마주하면서 도대체 어떤 제스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공개된 장소잖아요. 네. 거기서 화를 내도 이상한 거고 칭찬을 해도 이상한 거고. 그러니까 뭐 그냥 캐주얼한 인사 정도를 주고받은 걸 가지고 지금 언론에서 대서특필 과대 포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심은 결코 알 수 없다. 이게 네. 결론입니다. 그런데 백선배 이수정 교수님 말씀에 거의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그 사람 많은 데서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그거 왜 공개했어? 왜 부주의하겠어? 이거 못하죠. 그래서 그거는 대통령의 의중을 그 전용기 안에서 했던 몇 마디 가지고 권성동 원내대표에 힘을 실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너무 과대한 해석이고요. 오히려 지금 뭐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비대위 체제를 더 선호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울산행 전용기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했던 윤 대통령의 발언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에 힘을 실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너무 지나친 어떻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언론의 과대 포장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되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대행에게 언론 보도로 며칠 고생했다고. 이건 진짜 국민을 얼마나 얕보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당무는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사적인
대화다? 대통령한테 사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사 구분을 하지 못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공세를 취하기 딱 좋은 소재가 터진 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박지원 전 원장도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직무대행의 문자 파동이 이 끼친 여파일까요? 이걸 의식한 듯한 인물이 그 모습이 포착됐다면서요, 백성원 변호사님. 네,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제 27일이죠. 국회에서 이제 대정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같은 공간이죠, 본회의장에서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한테 뭔가 연락이 왔는지 이제 본인이 뭐 답변하고 이럴 시기는 아니었는데 거의 의자 안으로 들어가, 이게 책상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면. 어머, 지금 밑으로 들어갈 기세네요, 진짜. 저기 꾸벅꾸벅 조는 게 아니라 휴대전화를 보는 거예요. 저 정도 하면 안 보이죠. 아하. 권성동 원내대표가 찍힌 걸 알고 그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뭔가 휴대전화를 확인해야 될 상황이라면 누구보다도 또 지금 기자들이 무슨 문자지? 관심이 제일 많을 만한 사람이 바로 한동훈 법무장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예 책상 밑으로 휴대전화를 내리고 조심스럽게 확인하는 장면이 포착이 된 겁니다. 진짜 전현무 평론가 저 줌으로 아무리 줌으로 땡겨도 안 보일 것 같아요, 저 정도면. 네. 그러니까 오직하면 최근에 민주당의 기동민 의원이 한동훈 장관한테 텔레 땡땡 쓰냐 그러면서 볼 거면 조심해서 보라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사실은 예전에 추미애 장관 시절에 2020년에 문자 보는데 그 내용 그대로 카메라에 잡혀서 노출돼서 네. 좀 파장이 컸는데 징계 관련 벌명 찾아봐라라고 이제 법무부 관계자한테 보낸 내용인데 이 당시에 징계 대상은 누구를 언급하는 것인가? 윤석열 총장이라고 해서 또 한 번 논란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장관 굉장히 조심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최근 법무부와 연관해서 중요한 사안이 많죠. 8.15 특별 사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총장 문제가 아직 마무리 안 됐기 그렇죠. 때문에 기자들로서는 한동훈 장관의 문자를 잡으면 특종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그럴 같은데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아하. 문자를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알아보고 논란 같은 뭐 소뚜껑 보고 논란 그런 속담 있잖아요. 권성동 직무대행의 문자 파동 여파로 조금 전에 한동훈 법무장관 탁 책상 밑으로 들어갈 기세 휴대폰 봤잖아요. 근데 질세라 여기 또 한 사람 있다고 하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누굴까요? 누굽니까? 바로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하고 날선 공방했던 이철규 의원이다. 백성원 변호사님, 네. 여기다 학습효과인가요? 그럼요. 지금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 어찌 보면 진짜 줌으로 당겨도 안 보여요. 네, 지금. 상대적으로 관심을 좀 덜 받았지만 이준석 대표가 나를 세우면서 지금 또 혹시 이준석 대표 얘기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당연히 기자들이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 사진도 지금 찍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휴대전화 조심해야겠구나 생각하시는 것 같고 네. 좀 개인적으로 보안 필름 붙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안철수 의원이 한마디 하고 나섰다면 어떤 얘기인지 궁금하시잖아요. 한번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제가 만나는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네. 뭐 똑같은 놈들이다. 저는 사실은 원칙 중에 하나가 본회의장에서는 절대로 휴대폰에서 뭐 문자가 오거나 통화가 오더라도 절대로 전화는 받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국민 전체를 위한 업무를 하는 곳이 그 본회의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본회의장 내부에서 그렇게 개인적인 어떤 통화나 문자 보는 것 자체를 적절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저는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 안 봅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숟가락 하나 딱 얹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시청자분들 중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본회의장에서나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휴대전화 안 보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인데 일반인도 요즘엔 알거든요. 국회에서 휴대폰 보면 찍힌다. 이게 논란이 그동안 많이 터졌었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곤욕을 치렀던 정치인들도 굉장히 많고 네. 그래서 이제는 휴대폰을 꺼내는 순간 기자들이 찍을 거라고 알기 때문에 일부러 기자들한테 찍으라고 네. 마치 우연히 찍히는 것처럼 그렇게 쇼를 하는 정치인들도 있는데 근데 일반인인 저도 알고 안철수 의원도 그 정치권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본인은 아예 본회의장에서는 문자나 통화가 와도 안 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좀 과도한
그렇지 않은가 싶기도 네. 하지만 어쨌든 그럴 정도로 철저히 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권성동 대행은 중진 의원인데 네. 어떻게 이렇게 부주의하게 행동을 했을까? 네. 더군다나 보통 문자도 아니고 대통령 문자인데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조금 네. 보충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그때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 중이었고 그날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혹시 법무부 장관과의 대화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얘기 오간 거 아니야? 이렇게 기자들 궁금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하나 봐야겠고 네. 두 번째로 물론 이제 저희도 휴대전화 많이 쓰고 저도 기자일 때 휴대전화를 목욕탕 갈 때 비닐로 싸가지고 그렇죠. 들어갈 네네. 정도였어요. 이건 네. 업무에 중요하니까. 다만 국회의원들은 보통 의원실에 8명에서 9명 정도의 보좌진들이 있기 때문에 보좌진 분들한테 좀 전화를 맡기고 정말 중요가 오면 나한테 좀 쪽지를 달라 이런 분들도 있고 제가 아는 단체장들의 상당수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식을 좀 논의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다들 조심해요. 근데 이 와중에 휴대전화 사진을 찍혔는데 아주 안심하는 의원도 있다고 합니다. 허준현 변호사님 누굽니까? 네, 이재명 의원인데요. 무릎 위에 휴대전화를 펼쳐놓고 있는데 이게 한 언론사의 그 대포 카메라라고 하죠. 고성능 카메라에 저게 잡혔어요. 그런데 아무리 확대를 해도 화면이 까맣게 안 보이는 겁니다. 꺼진 거 아니에요, 휴대전화? 저 비밀은 바로 보안 필름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걸 보시는 의원들 다 이제 보안 필름 붙이실 것 같네요. 아니 근데 저거 네. 손 모양을 해서 자판을 네티즌 수사대들이 찾아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전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저게 내용이 안 보인다고 해서 저 모습이 좋은 모습은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저런 상황까지 이재명 의원은 그럴 거예요. 하하, 그러니까 머리를 써요, 머리를. 뭐 이런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는 문자 파동으로 지금 거의 쑥대밭이 돼가는 분위기 같아요. 그 여파가 영향을 미쳤을까요? 허준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 오늘 발표된 지지율 어떻습니까? 충격적입니다. 일단 지금 국민의힘만 쑥대밭이 아니고요. 대통령실도 비상 상황이어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 선이 무너졌습니다. 어허. 한국갤럽이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직무수행 긍정률이 28%를 기록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 답변이 30%를 밑돌게 된 게 이번이 처음인데 직전 주인 7월 셋째 주보다 4%포인트 하락해서 지금 28%를 기록한 거고요. 잘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전주보다 2%포인트 오른 62%를 기록을 한 거고요. 이게 조사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네. 취임 80일 만에 30% 지지율이 깨졌는데 역대 대통령줄 중에서 굉장히 빠른 편이고요. 그리고 또 지역별 이 지지율 결과도 보실 텐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전 지역에서 다 지금 부정평가가 높은 상황인데요. 유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대구 경북 조사 결과입니다. 긍정 40%, 부정 47%인데요. 격차가 한 자릿수이긴 하지만 여권의 핵심 지지 기반인 TK 지역에서도 부정평가가 높았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세대별 조사 결과도 보시겠습니다. 전 세대에서 부정평가가 높았는데 70대 이상에서만 긍정평가가 48%로 34%인 지금 부정평가보다 높은 상황이긴 한데요. 이것도 긍정평가가 직전 주에서는 49%였는데 여기서 1%포인트 또 하락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대에서 지금 긍정적인 평가가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까지 떨어진 이유는 뭐라고 분석해야 될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거기에 대해서도 한국갤럽이 조사를 했는데 그 부정평가를 한 분들의 이유에 대해서 1위가 21% 네. 인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2위가 세계 동률인데 8% 동률인데 네. 경험, 자질 부족, 무능, 네. 그리고 경제, 민생, 살피지 않음, 아하. 그리고 독단적, 일방적 네. 이렇게 나왔고 네. 3위 6%가 소통이 미흡하다. 아하. 그리고 그 밖에 나온 것들이 전반적으로 잘못하고 있다. 경찰국 신설, 직무 태도, 여당 내부 갈등 및 권성동 문자 노출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지지율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듯한 인상을 풍겼습니다. 그런 발언도 했고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지율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가 전광판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전광판 볼 시간이 없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를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지금 69% 넘게 나오는데 그 원인을 어떻게 보시고 또 원인은 언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잘 알면은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혹시 20%대로 지지율이 하락한 데 대해서 여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까요? 권성동 대행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주역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면 저도 설 땅이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까이서 지켜봤지만 뚝심 있고 인내심 강하고 그리고 옳다고 믿는 바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스타일, 직진 스타일입니다. 지금은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성격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쭉 밀고 나간다면은 금년 말쯤부터 확연히 달라지는 지지율에다가 확연히 달라지는 국민적 지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내년도에는 전혜연 평론가님,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이것 탓이다 이런 말이 회자된다고 했다면서요? 예,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출신 현근택 변호사가 최근 방송에서 김재동이라고 하면서 어머. 김건희의 김, 장재원의 재, 권성동의 동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냥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가 나. 국민들은 정말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민심을 좀 잘 들여다봤으면 합니다. 아하.